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4대 영역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쓰는 것은 문자교육, 듣고 말하는 것은 소리교육입니다.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동시에 시작하면 어느 한쪽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저희 한글 영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대 영역을 잘해야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영어 문자를 알면 듣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러면 듣기를 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읽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서 듣기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듣기를 어린이가 더 잘할까요? 성인이 더 잘할까요? 글자를 아는 성인이 더 잘해야지. 만약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듣기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듣기를 더 잘한다는 사실은 글자를 몰라야지만 오히려 듣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흔히들 듣기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읽기를 하면 듣기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줄 압니다만, 듣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모국어를 배울 때도요, 듣기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따라하기 위해서 말문이 터진 건 아니고 단순히 엄마를 처음 내뱉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엄마의 발을 3만 번을 해야지 아이가 듣고 따라한다고 합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리고 아빠 해봐는 7,000번 정도를 해야지 아이가 아빠를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해봐, 아빠. 다만 엄마 해봐라든가 아빠 해봐라고 하는 소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고생이 아니었겠죠.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수고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되고 아빠라는 소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할 때도 듣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루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게 됐을 때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던가 자녀에게 영어 듣기를 시킬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너가 했을 경우에 다 이걸 마치게 되면 너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걸 볼 수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너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가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영어에서는 문자 교육과 소리 교육을 어떤 파워 게임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는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사자의 위치에 있고요. 소리는 쥐의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소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에 눌려가지고 소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자와 쥐를 한데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쥐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국어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문자를 바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소리의 힘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모국어는 원래부터 이렇게 문자는 이런 경우라면 문자는 곧 시각입니다. 시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은 이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청각 훈련을 점점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각과 시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됐을 때 그게 뭐냐면 듣기가 되고 그다음에 말하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말 같은 경우는 말문이 터져서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그 가정들을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예,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그 상황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를 진짜 제대로 모방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막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따라하도록 했다가 이게 이제 뭐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뭐 이제 그 몇 년이 흘러서 문자를 배우는 이런 가정들을 그대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글자를 배우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한 정보 능력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자와 같고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능력은 쥐와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청각 능력을 좀 키워주는 훈련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나중에 시각과 청각의 능력이 거의 동등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도 맨 처음에 그 문자를 가르치기 전에 그 청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게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글자를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능력이 G가 아니라 청각의 능력이 영어로서는 청각의 능력이 G가 아니라 그다음에 적어도 호랑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글자를 가르치면 두 개가 나란히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바로 문자로 가르치기 때문에 청각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청각을 키우지 않았어요.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단지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각을 키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그 네 가지 영역,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을 전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각으로 통해서 듣게 되면 이 듣기라고 하는 능력이 나머지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국어사전이 없다면 온라인상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온라인상에서 듣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그만큼 중요한 듣기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바로 문자를 접하게로 만들면 절대로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만큼 이 시각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문제를 한 번 본다 이러려면 적어도 100번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어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은 그런 거는 계속 듣게 돼요. Thank you, good morning 이런 것들은 문자를 접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리를 접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듣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들이 한글 영어에서 들으는 외에는 다른 업계나 이렇게 지금 특히나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울 때 일반적인 이론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지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배운다고 하니까요.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 말하기 이런 소리 교육하고 그다음에 읽고 쓰는 문자 교육을 분리해야 된다. 그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데요. 그렇지만 우리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이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를 알면 듣기를 더 잘한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글자를 아는 성인이 더 잘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더 잘 듣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신다면, 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첫 걸음을 신중하게 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